저희가 길 잃어버리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면 이제 단체로서 민폐될까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 사는 한국 남자 레만입니다. 제가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분들이 이곳 이탈리아에 오셔서 이제 앞으로 로나가 좋아진다고 가정하고 개인 여행을 하신다거나 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단체 여행을 많이 오시죠. 그런데 이탈리아에 오셔서 한국하고 이탈리아랑 문화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당황하실 법한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반대로 이탈리아 사람들이 한국 분들을 봤을 때 한국인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재밌게 소화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문화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조금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 가상 여행을 하시는 것처럼 지금 공항에서부터 호텔까지 이 시리즈별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번 대중교통 지하철 편에 이어서 이탈리아 버스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버스는 제가 두 편을 준비했는데, 한국 분들이 이탈리아에 오셔가지고 버스를 타실 때 문화 충격 받을 법한 내용, 그리고 유용하게 사용될 정보,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이 한국 분들만이 갖고 계신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이탈리아 여행을 자유여행도 많이 오시지만 대부분 단체로 많이 오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탈리아 버스에 대한 정보, 대중교통에 대한 이야기 말고, 아무래도 이제 대중교통은 개인 여행 하실 때 많이 타시는 편이고, 주로 이제 단체로 오실 때는 우리가 관광버스를 대여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몇 박 며칠 동안 타고 다니는데, 제가 이탈리아 현지에서 가이드도 하고 또 여행사 핸들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곳 현지 버스 기사분들하고 소통도 되게 자주 하고, 또 실제로 이탈리아 현지 기사분들하고 일을 할 때가 많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많이 거래하는 이 버스 회사, 이탈리아 현지 버스 회사 사장님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잘 계실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중국에서 이탈리아에 본격적으로 문화 관광의 해다 해가지고 이 여행객들을 보내준다고 해가지고 이분이 버스 80인승? 70인승? 그 2층짜리 그걸 20대를 이제 빚으로 샀겠죠. 이제 확 사가지고 돈 좀 벌어보려고 했는데 로나가 터져가지고 지금 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사장님하고 일할 때 또는 이 사장님의 직원분들, 이분이 베테랑이라면 직원분들은 이제 뭐 인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경험이 적은 분들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탈리아 현지 기사분들하고 일했을 때 이러한 이탈리아 기사분들 생각에 한국인들만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해요. 이게 총 5가지 정도인데 제가 뭐 이거는 많이 공감하고 또 경험을 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을 주제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국인들의 특징은 이 시간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겁니다. 이탈리아 버스 기사분들이 한국 분들을 보고 굉장히 놀라는 점 중 하나가 바로 이 시간 약속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로마에서 피렌체로 간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피렌체까지 300km가 좀 넘는데 여기까지 한 번에 가는 경우는 드물고 주로 이제 휴게소에 들리죠. 그럼 이제 휴게소에 들려서 제가 이제 뭐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지금 저희 휴게소에 왔는데 화장실 가고 싶지 않아도 웬만하면 다녀오시고, 저희가 한 20분, 30분까지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후에 이제 화장실 갔다 오시고, 커피 드실 분들 커피 드시고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승대에서. 그러고 이제 가죠. 저도 화장실 가고 또 이제 커피 사주시면 커피 얻어먹고 그런 식으로 이제 휴게소에서 휴게소 문화를 전달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만 마시고 이제 먼저 와 있는 편이에요. 와서 이제 좀 스케줄 정리하고 또 이제 피렌체 식당 예약은 잘 되어 있나 컨펌하고 뭐 그러는 편인데, 제가 한 10분 만에 버스에 와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아직 10분이라는 시간이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 분들이 이탈리아 휴게소에서 뭐 사진 찍을 수도 있고 또 기념품을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으실 텐데, 한 30명 정도가 한 단체라고 가정을 하면은 대개 한 6, 7분 정도는 10분 만에 그 자리에 와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아니 지금 아직 시간 많은데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화장실은 다녀오셨죠? 왜냐면 화장실 안 가면은 그 나중에 도심에서 가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급하지 않아도 웬만하면은 다녀오셔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다 갔다 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여기 휴게소 재밌는 거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셨냐? 저희가 길 잃어버리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면 이제 단체로서 민폐될까봐 좀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왜냐면은 이게 단체 여행이다 보니까 단 한 분만이라도 이제 안 나타나시면은 버스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그런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 좀 빨리빨리 와서 기다리고 계신 거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버스 기사는 버스를 지키기 위해서 진짜 신기한 게, 이탈리아 버스 기사분들이 로마에서 피렌체까지 한 3시간 반 정도 가는 것 같은데 화장실을 거의 안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가끔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짐 지키겠다 그래가지고 예, 물론 뭐 예, 그분들은 이제 저희가 투어할 때 화장실 가시고 다 하시겠지만 아무튼 화장실 안 가고 버스 기사분은 이렇게 기다리는데 한국 분들은 금방금방 와 있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5분 있다가 또 우르르 다 오세요. 그래가지고 예, 시간 약속을 참 잘 지킨다 한국인들은. 그 이야기를 이제 기사님들이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한국 사람들 시간 잘 지킨다. 그래서 좋대. 왜냐면 이게 버스 기사들도 하루에 정해진 시간이 있거든요. 그거 넘어가면은 안정성에 있어서 좀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운행을 못해요. 버스가 중간에 서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좀 시간 약속을 잘 지켜준다.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악플 달릴 각오를 생각하고 말씀드린 거지만 이 중에서도 한두 분 정도가 이제 좀 개인 플레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늦을 때가 있으세요. 이게 한두 번은 뭐 이해가 되는데 좀 지속되면은 이제 단체 내에서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그걸 또 제가 중지한 적이 몇 번 있는데 이게 이제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의 사정이 있는 거죠. 왜냐면 이 투어 자체가 기념품을 살 수 있는 그런 일정이 아니라 단체가 워낙 그렇잖아요. 좀 빡빡하게 좀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이탈리아 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속 100 이상 못 밟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속도나 그런 면이 있어서 좀 다른 자가용에 비해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내가 휴게소에 와서 초콜릿이랑 와인 하나 이렇게 사려고 했는데 줄이 긴 걸 나보고 어떡하냐.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의 그 사연이 다 있으세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절대로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죠.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희생하신 다른 29분, 28분의 그런 단체 멤버들이 이제 이게 지속되면은 이야기를 하곤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대체적으로 한국 분들은 시간 약속을 굉장히 잘 지킨다. 이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자, 두 번째는 한국 분들이 이 해외에 나오시면은 뭔가 막 내가 초인이 되는 것 마냥 체력들이 되게 좋아지세요. 제가 최근에 올린 호텔 영상에서 한국 분들이 이제 로비에서 거의 막 밤샐 정도로 막 서로 이렇게 대화도 하시고 친목 쌓고 그러는 시간을 갖는 걸 보고 제가 체력이 되게 좋다고 표현을 했는데, 버스에서도 이 전설적인 체력은 계속됩니다. 실제로 이게 외국인들이 되게 놀란다고 하는데, 되게 이제 제가 가이드를 하면은 초창기엔 제가 마이크를 많이 잡아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마 사는 한국 남자 레만입니다. 자, 옆에 보실게요. 옆에 보시면은 토스카나 지방이 쫙 펼쳐져 있죠. 저기 보시면 언덕이 이렇게 많은데 저렇게 언덕에 포도 농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면서 잘 흡수한다고 하네요. 등등 이런 얘기를 제가 처음에 많이 해요. 그러고 휴게소에 들리고, 자 여러분 화장실 다 갔다 오셨나요? 하면서 이제 또 이제 1시간 반 정도 피렌체까지 가야 되는데, 그쯤 되면은 그 그룹에서 그 단체 팀원들을 이제 이탈리아까지 인솔해 주신 인솔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맨 뒤에서 쉬고 계세요. 이러고 쉬고 계시고 저한테 토스를 하시는 거죠. 이제 되게 이제 그 그룹 중에서 30명 그룹 중에서 한두 분 정도 이 말을 되게 잘하시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약간 뭐 대장급이라 그러면 너무 계급적인 거겠지만 아무튼 좀 리더십이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뭐 성지순례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들이겠죠. 아무튼 그런 분들이 가이드님 그 혹시 제가 마이크 좀 잠깐 잡아도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땡큐죠 저는 받으세요 하고 드리면 이제 제가 딱 이제 자세가 이제 그 의자 그 위에 머리통 같은 거 하나 딱 잡고, 자 여러분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탈리아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이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맞습니다. 가이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포도가 그렇게 유명한데 하면서부터 이제 제가 해야 될 숙제를 이제 많이 도와주시죠. 근데 이 경우는 이제 단체 중에서도 좀 이렇게 같은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성지순례 같은 교회겠죠. 그런 거에서 많이 좀 일어나고, 가족 5명, 신혼부부 2명, 뭐 개인 여행자 10명 이렇게 섞여서 오는 경우에 마이크를 잡는 경우는 드물어요. 근데 이런 성지순례나 또는 같은 회사에서 이탈리아 여행 왔을 때 대리님이나 뭐 사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마이크를 잡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때 그분들이 막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버스 기사가 그걸 보고 한국 분들 대다수가 마이크를 한번 잡으면은 이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마이크를 안 놓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우스갯소리로 막 거기서 의기투합 비슷하게 막 이제 막 으쌰으쌰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있는데 기사님이랑 저랑 이제 막 저 킴이니까 킴, 근데 저 사람들은 뭐냐, 어떻게 저렇게 1시간 반 동안 서서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제 제가 워낙에 체력들이 되게 좋으시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거에 되게 놀란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뭐 얘기를 해도 되게 이제 앉아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앉아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분들은 일어나가지고 맨 앞에 나와서 이거 딱 되게 이제 제가 앉은 의자 여기를 잡으세요. 잡고 여긴 아무도 없으니까 여기 딱 잡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게 외국인들이 봤을 때 좀 재밌나 봐요. 재밌기도 하고
또 말을 되게 잘하고 되게 오래 하는 거에 있어서 나중에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목이 쉬었는데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탈리아 기사분들 입장에서는 재밌는 거죠. 되게 신기하고. 아무튼 한국 분들의 전설적인 이런 초인적인 체력은 계속된다. 요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주로 이제 이탈리아는 이스라엘하고 터키, 이탈리아 요 세 나라가 이제 성지순례를 많이 오세요. 이탈리아도 97% 정도가 가톨릭 국가, 굉장히 종교적인 나라고, 그리고 또 전 세계 13억 가톨릭 신자분들의 수장이라 불리는 교황님께서 이곳 바티칸에 계시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님도 가톨릭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종교적인 나라다 보니까 성지순례로 많이 오시는 편인데, 이탈리아 기사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한국을 대표하는 종교가 뭐니?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가톨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런 종교는 이게 이탈리아처럼 97% 가톨릭. 그러면 이탈리아 100% 가톨릭 국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교도 있고 또 기독교에서 또 이제 천주교로 나눠지고 또 개신교로 나눠지고 교회 성당 나눠지죠. 또 무교도 계시고 또 유교 사상부터 시작해서 또 다양하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히 하나를 이렇게 말하기가 내가 좀 어렵다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기사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은 이탈리아처럼 굉장히 종교적인 나라인 것 같다고. 자기가 모시는 팀들은 거의 다 이런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았다. 그래가지고 그 기사님이 한국은 되게 좀 종교적인 나라인 것 같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탈리아랑 되게 비슷한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정말 많다. 왜 우리나라 서울 높은 곳에 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그 교회가 많은 걸로 되게 이제 외국인들이 놀란다고 해요. 실제로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탈리아 사람들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의외로, 왜냐면 이제 우리 옆 나라들만 봐도 이런 기독교 신자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되게 이제 불교나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의외로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이 우리 이탈리아처럼 굉장히 기독교적인 나라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도 외국인들, 특히 이제 버스 기사분들이 의외로 놀라는 한국 분들의 특징이다. 자, 이제 네 번째는 한국인들의 정인데요. 이게 이제 아까 그 휴게소에서, 예를 들면은 휴게소에 들렸다가 한국 분들이 이제 버스에 타는 그거를 가정해 볼게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양손 가득 커피 아니면 과자 이런 걸 가지고 오시죠. 근데 사실 이 버스에서 먹는 게 물론 뒤처리를 잘 해주시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안 되어 있을 경우 기사분들이 좋아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한다거나 아니면 흘리지 않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먹어야 되는 편이고, 또 몇몇 기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되게 트러블을 많이 일으키세요.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먹지 말라.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걸 중재하는 게 좀 어렵죠. 아무튼 대부분 이렇게 한 보따리 가지고 오시는데, 이거를 오시자마자 기사분들한테 이거를 줍니다. 예를 들면 과자를 줬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국인들의 정이 너무 웃긴 게, 이걸 어떻게 주시냐면은, 이 말이 안 통하잖아요. 이태리 말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들이 이러면서 이제 받아. 글로벌한 말이죠. 그냥 이러면서 굉장히 쿨하게 이렇게 주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하이 이러면서 받아 이런 식으로 한국말로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이제 뉘앙스적으로 for me, 이태리 말로 이제 per me, 그래요. 날 위한 거야?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받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수록 그 기사분이 기분이가 좋아져가지고 이제 버스에서도 간단하게 간식 같은 거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거나 그런 적이 있는데, 되게 이제 받아 이런 식으로 과자, 음료수 그런 것들을 막 주세요. 근데 이걸 내가 옆자리에서 본단 말이야. 그럼 제가 이제 이분들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머니, 저런 거 안 주세요, 어머니.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물론 제가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인데, 어떤 분들은 카이드 걸 못 챙겼네 그러면서 되게 진지해지시는 거야, 혼자. 그래서 다음엔 제가 무조건 사오겠다, 진짜로 깜빡하신 거죠. 그래서 농담이라고. 제가 물 같은 거를 2리터짜리 챙겨놓고 먹어요. 괜찮다고 하니까 이제 아니라고, 이거 가이드님 챙겨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냐.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휴게소 때 이렇게 사다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적이 있는데, 이 한국인의 정. 또 이제 한여름에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좀 이제 호기심이 많으신 건지 아니면 이탈리아 분들의 반응이 궁금한 건지, 이런 이제 손풍기가 이탈리아는 잘 없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손풍기가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를 한여름에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좀 에어컨 바람 말고 이런 바람을 쐬고 싶을 때 이거를 많이 쓰세요. 한 번은 기사님 뒤에 앉으신 손님들이 이제 이거를 이렇게 쓰고 있다가, 이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저기 앞에 이제 뒤통수 정도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손님이 자기가 쓰고 있다가 이렇게 뒤에다가 이 기사분 뒤통수에다가 이 바람을 더우니까 이렇게 해준 적이 있는데 이제 기사분이 바라보면서 고맙다고 그렇지. 근데 괜찮아. 고마워.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리액션이 굉장히 좋아요. 리액션이 좋다 보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이제 이거 막 덥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한국 문화적인 거죠. 우리나라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작고 큰 사실 뭐 기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있다면 팁이겠죠. 근데 아무튼 작고 큰 그런 한국인들의 정을 이제 한국분들이 보여주시는 걸 보고 이탈리아 현지 기사분들도 되게 좀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또 한국인들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아닐까. 왜냐면은 유럽 사람들도 분명히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없진 않은데 제가 같이 거래했던 이 현지 버스 회사 이 사장님은 주로 이제 한국 분들하고 또 아랍 계통의 분들하고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한국 분들에 대한 그런 특징을 다른 기사분들보다 유럽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보단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랍 쪽만 해도 이런 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대요. 대신 거기는 이걸로 플렉스를 많이 해주죠. 견적 뽑을 때 그냥 세게 불러도 거기는 콜. 저한테는 좀 착하게 해주시는데 그런 데는 좀 세게 부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되게 친해요. 되게 친해가지고 거의 뭐 이탈리아 삼촌처럼 제가 여기고 그러는데 잘 지내시길 바라야겠죠. 아무튼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이거는 제가 한국 분들한테 이제 좀 이탈리아 문화가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탈리아에 오셔서 이런 것들은 좀 절제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그런 문화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5번째가 뭐냐면은 이탈리아 버스의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이 유연성이라는 게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작용될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겁니다. 되게 이제 여행을 하다가 좀 괜찮은 곳이 있으면은 주로 이제 좀 센 분들,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좀 센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위치가 되게 세다는 건데 사실 제가 가이드를 하면서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또는 그냥 뭐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그러면은 제가 감히 만나뵐 수 없을 그런 분들을 제가 모시고 다닐 때 이제 그분들이 한국에서는 사회적인 위치가 있다 보니까 잠깐 여기서 서줄 수 있냐, 예를 들면 그거예요. 로마 시내를 다니는데 이쪽에서 재래시장에 섰네? 그리고 마침 시간대가 좀 시간이 남아.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죠. 여기 잠깐 세워달라고. 우리 팀원들은 다 오케이니까 잠깐 저기 세워주셔가지고 우리 한 20분만 자유시간 줘라. 그러면 이제 제가 굉장히 난처해지죠. 이분들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든 없든 그걸 떠나서 이탈리아 현지 법, 현지 룰하고 이게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단은 이게 어려울 거다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일이다. 그래도 제가 이제 액션을 취해야 되니까 물어보죠. 기사님한테. 우리 손님들이 이제 여기서 잠깐 서서 재래시장 구경하고 싶으시다고. 재래시장이 이제 그런 거죠. 뭐 과일 팔고 또 이런 중고 옷 같은 거, 그런 거 싸게 도깨비 시장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거 팔고 좀 단체 여행뿐만이 아니라 현지에 와서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죠. 저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은 거에는 저도 공감을 해서 일단 기사한테 물어는 보죠. 미안한데 쓰는 게 되냐? 근데 이제 기사분들이 되게 난처해 하세요. 특히 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되게 난처해 하시고 경험이 있는 베테랑들은 되게 단호하게 답을 합니다. 안 돼. No. 이게 일정 시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쉴 수 없대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탈리아는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7천만 명 정도의 1년 관광객들이 오는데 로마 같은 경우에는 길이 되게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말로 한여름에 성수기 때 버스가 콜로세움 앞에 선다. 그러면 콜로세움 앞에 버스가 몇십 대가 씁니다. 그래서 이 트래픽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마비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탈리아는 이 관광 명소에 버스가 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지정되어 있고 버스 같은 게 이제 또 디젤이 많잖아요. 관광 버스가 하이브리드나 전기일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보니까 대부분 경유, 디젤로 가는데 이게 유럽이 환경법이 굉장히 빡세가지고 웬만한 디젤 차들은 새 거 아니면은 이 반입을 안 시켜줘요.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환경 오염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시내 중심가로 들어올 경우에 체크포인트라고 이 버스 회사에서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빡셉니다. 피렌체 같은 경우, 피렌체는 도시가 되게 작잖아요. 피렌체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이 버짓을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다 현지 시장에 있는 거니까 이 가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버스 회사에서 내는 세금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한국 분들이 내시는 거죠. 여행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개념인데 이 체크포인트라는 버스 세금을 로마면은 이제 로마 시청에다가 내고 이거를 내면서 내가 몇 시 몇 분에 콜로세움 앞에 정차해서 손님들을 내리겠다 이렇게 예약을 해야 돼요. 로마 같은 경우에 설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바티칸 근처 또 콜로세움 근처 이렇게
많이 서고, 또 이제 뭐 좀 더 가면 뭐 스페인 관광 쪽도 있고 법원 앞에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주로 쓸 수 있는 곳들은 그런 곳들이고, 이런 곳에 서서 손님들을 내리고 손님들을 또 나중에 탑승, 나중에 타셔야 되잖아요. 타고 내릴 때 장소와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이제 버스를 세워달라고, 이 이탈리아 현지 문화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제가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워낙 좀 길이 넓고 또 이탈리아만큼 또 관광업이 막 엄청 나가지고 서울 시내 한복판이 마비가 될 정도로 이제 막 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버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좀 인건비가 저렴한 헝가리, 폴란드 뭐 이런 동유럽 쪽에서 기사분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투어를 시작하면은 이 버스를 가지고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정말 많은 나라들이 그 50, 60, 70인승짜리 버스를 가지고 일로 온단 말이야. 근데 여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이런 법적인 룰이 있는 건데, 근데 이거를 모르고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그런 게 있었어?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문화적인 설명이 없다면은, 그분들이 만약에 이걸 알았다면은 이렇게 요구를 안 하시겠죠. 만약에 요구를 하면은 가이드 난처해져, 또 버스 기사분도 못 해준 것 같아서 난처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또 깊이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겠죠. 근데 이거를 모르고 여기 세워줘라, 저기 세워줘라,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탈리아 현지 기사가 한 번은 조금 화가 나가지고 비꼬는 듯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한국하고 이탈리아 좋은 점만 얘기하고 싶지만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전부 다 팩트니까 제가 악플 먹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한 번은 기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내가 버스 기사지 셔틀도 아니고 어떻게 자가용도 아닌데 여기 서라 그러고 저기 서라 그러고 자기들 입맛에 그렇게 맞게 주문을 하냐, 그거는 이탈리아 로마에 왔으면은 이탈리아 로마법을 따라라, 좀 그렇게 세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는 한국 분들의 정으로 많이 녹아내립니다. 주로 이제 버스 기사분들이 초창기 때 좀 이제 신경전 같은 거, 왜냐면 버스 기사분들이 신경전을 왜 벌이냐면은 그거죠. 시간 약속 잘 지켜, 안 지키면 나 출발할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초창기 때 좀 조금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제 기선제압을 하는 거죠. 그분들 나름 막 틱틱대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근데 이탈리아 기사분들이 생각보다 한 3분 중에 1분 정도는 한국 분들이 자신들이 원할 때 버스를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그거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주문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지 기사분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것들 중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제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단체로 여행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국인들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이탈리아 기사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게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물론 이제 좋은 이야기만 최대한 드리고 싶지만,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한국 분들이 사전에 알고 계셨다, 로마나 이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서고 내릴 수 있는 구역이 따로 지정되어 있구나, 이 내용을 미리 알고 계신다면은 나중에 단체 여행에 오셔서 버스 기사가 NO 했을 때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이탈리아 기사가 막 나를 차별한다, 아니면 너무 틱틱댄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거를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모르시다 보니까 물어봐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얘기를 주로 이제 마이크를 잡고 분위기가 좀 어두울 때 버스 기사가 세워달랬는데 NO 단호하게 막 그래.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도 왜 안 된답니까?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이제 제가 그거를 설명을 하죠.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해드리면 대부분 이해를 하세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얘기했는데 생각도 안 하고 바로 그냥 NO 단호하게 이러니까 조금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마음 쓰시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게 이탈리아 여행 문화인 거고 어쩔 수 없는 이탈리아 버스 회사 사장님들만의 그런 사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국인들의 특징, 길 가다가 좀 이렇게 세워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 근데 이거는 이탈리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다, 요거를 제가 5번째 특징으로 넣어봤고요.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국 분들이 이탈리아 오셔가지고 주로 이제 단체 여행을 많이 오시는데, 단체 여행할 때 이탈리아 기사분들이 한국 분들을 보시고 한국인들만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사실 뭐 이게 이탈리아 기사분들 이야기지, 저야 뭐 이 가이드를 하다 보면은 되게 바빠요. 되게 바쁘고 신경 쓸 겨를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잘 몰랐던 내용이 많은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시간 약속 잘 지키는 거, 이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요건 진짜 맞고, 나머지도 잘 맞는 것 같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공감이 가고 그러는 편인데, 다음에는 제가 이제 한국 분들이 개인 여행 오셨을 때, 개인 여행 왔는데 대중교통으로 버스를 타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버스가 왜
이러지? 예. 당황하실 게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좀 당황하시지 않도록 한국과 이탈리아의 문화적인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이곳 이야기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